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이 과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빈출된 지문 100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꼭 알고 들어갈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알아야 찾기까지 과정도 진행하고 있죠. 이건 다른 민법 시험 타시험 기출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총 4회분입니다. 이 두 과정이면 민법 마무리 실전 문제 풀이를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를 잘 모르는 것은 요약집이나 필수서를 찾아보는 식으로 문제를 먼저 보고 이제 필수서는 참고로 보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백선 문제는 PDF 파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71번부터 80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해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매도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죽어도 소유권 못 넘깁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이행 제공할 필요 없죠. 매도인은 절대 소유권 못 넘기죠. 매수인은 자기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르죠. 그래서 다른 사정 없네요. 약정이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불가분성이죠. 계약 상대방이 수혜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한 계약 해지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전원이 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4번 합의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해야지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뭐든지 합의의하기 때문에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딱 하나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5번 합의해제 나왔죠? 제일 그때 이자 가산한다 틀렸다 그랬죠? 가산할 필요 없습니다. 72번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매수인 을, 토지를 샀죠?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죠. 전혀 별개라 건물 매수한 병은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를 해지했죠? 건물하고 상관없어요. 목적물의 안전이 다릅니다. 2번 갑이 채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상대방 을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해치죠? 노란색 보이죠? 해치,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이죠? 4번 지문 익힙니다. 그럼 제일 끝에 해제의 3자로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은 채권 보입니까?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의 이해관계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채권 양수 끝났습니다. 채권 등기 못하죠?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채권 양수에서 끝났어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계약 해제 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죠.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을과 새로운 이익관계 맺은 제3자는 선인 경우 하나여 맞아서요. 하나요.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거기 가로쳐 보세요. 해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가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죠.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는 말입니다. 73번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해제의 3자 등기해야 돼요. 아까 채권 나오면 보호 안됩니다. 채권 등기 못합니다. 기억 채권 보입니까? 보이죠? 기억 해제 전 해제 대상이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 채권 등기 안에서 보호 안됩니다. 또 채권 어디 보입니까? 디귿.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압류, 보호 안돼요. 기억과 디귿은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3번과 5번 중에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니은.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니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찾아보세요.
가압류를 하셨죠. 가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뭘 가압류했죠? 목적어가 무엇을 가압류했어요?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 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중요하죠. 부동산을 해제 전 가압류.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기억처럼 기억은 뭘 압류했죠? 채권. 그럼 등기무대에서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압류했는가?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니은은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리을 주택 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 임차고 대양 요건 갖추면 보호되죠. 등기 대신 대양 요건 보여줍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74번 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즉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거기서 돈 주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 인도 장소 마트죠. 마트에서 지급하였습니다. 2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해 줍니다. 3번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그래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유효입니다.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죠. 그 다음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죠. 그럼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내 물건, 내 가치 들어간다.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과 비교하세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죠.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 과실은 이제 그때부터 매수인에게 줘야겠죠.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일단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100% 다 지급해야 성립하죠.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이제 갑부동산을 을가 10억에 매매했어요.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매수인들이 계약금 1억 중에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나요? 안 했죠. 요물계약이라 1억 100% 다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그럼 을은 7천만 원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그럼 갑은 7천원 패액 1억 4천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둘 다 주계약, 매매계약,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원칙 못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지급한 7천만 원이 아닙니다.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받은 돈 배액 1억 4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배액 2억을 줘야 예외적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물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가 10억에 9월 1일 매매하고 계약금 1억으로 정했거든요. 이번엔 을 계약금 1억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565조 해약금 해제 가능합니다. 다음 이와 전혀 상관없는 게 계약금을 주고받았죠? 둘 중에 누가 채무불이행한 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위쪽 아래쪽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이행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1억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2억 배익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이 해지하려면 을에게 2억 배익을 제공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닙니다. 그럼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공탁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지했단 말은 누가 채무불이행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행착수 전이라 해지 가능했죠. 그 원상회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착수가 중요하죠. 그럼 이행착수란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의 이행착수가 뭘까요? 그렇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죠. 매도인은 등기소리 교부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네, 찍지 마시고 우리 돈 준 거 아니죠? 갑이 등기 넘긴 거 아니죠? 그럼 둘 다 이행 착수한 게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죠? 등기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저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그럼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넘긴 거 아니죠? 이행 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어요. 돈 줬죠? 이건 이행 착수입니다. 그럼 9월 1일 날 매매하면서 이행기 중도금 지급 일자를 9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중도금 보냈습니다. 미행 착수 인정해 줍니다. 늦게 준 게 문제가 되죠. 미리 준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착수 인정해 줍니다. 다음 매매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라 갑과 을이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해약금 해제 하지 맙시다라고 배지 약정하면 유효기 때문에 이 약정하면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약금 해제 규정이었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법정 해제합니다. 법정 해제. 그리고 채무불이행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이게 법에 정해있지 않습니다. 그럼 약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약합니다. 계약금 교부자가 약속을 채무불이행 위반하면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해버리고 수령자 매도인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을이 해지하면서 2억을 상환받는다고 약정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써있고 사인하면 약정한 거죠. 이게 위약금 약정입니다. 그럼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채무불이행하면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예정했죠. 그때 이 계약금을 위약금 약정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 성질 같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 성질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자 위쪽 해약금 해제는 565조 법조문이 있으니까 법조문대로 하면 되고 밑에 채무불이행에서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이 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죠? 약정한 대로 따릅니다. 자 그럼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되죠? 565조의 해약금 규정 있잖아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 즉 별도로 해약금 약정이 없어도 법이 써 있으니까 해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 이 특약이 위약금 약정을 말하죠.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고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위쪽엔 법에 있고 아래쪽은 법에 없는 차이입니다. 자, 계약금을 자세히 공부했죠? 자, 75번 오세요. 계약금 틀린 겁니다. 1번 임의 규정이죠.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노란색 글씨 소송적이 보여요. 그럼 이행착수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생기지 않는다 했어요. 4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했죠. 그럼 채무불이행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 아까 7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1급응에 틀렸죠. 이게 아니고 약정계약금 폐익을 상환해야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76번 해약금 해제 등 옳은 겁니다. 이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을 쓰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 약정 했어야 됩니다. 2번은 노란색 글씨 중도금 지급 보여요. 이행착수 했으니까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번은 주의하세요.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을 이행지체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아까 아래쪽이죠. 매도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은 계약금 해제가 아닙니다.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공탁이 한다 틀렸죠? 공탁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5번 앞부분에 토지거래 허가 나왔습니까? 그럼 문제가 계약금 해약금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왜 나왔을까요? 노란색 글씨처럼 허가 받았죠? 그럼 이행착수 아니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4번, 5번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77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 노란색 글씨를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네 글자로 이행기 전이죠. 그럼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했네요. 이행착수 인정해 주니까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번 매매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상계약, 임대차, 교환에 다 적용되죠. 3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약정이 없네요.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4번 매수인이 약정합금 일부를 지급하면 아직 성립하지 않아요. 5번이 종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원인이 된 매매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으로부터 소멸합니다. 종된 계약입니다. 매도인 담보책임이 뭐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고 있죠. 자, 권리하자가 5개인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 나와서요. 수량 부족 일부 매질이 있고 제한 물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참 특이하게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해지가 인정되고 여기서 대금 감액 청구 인정되죠. 3번은 저당권이 실행 행사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거죠.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은 없고 손해만 얻었어요. 그럼 악손해 나죠?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건 악의도 가능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는 해제만 가능하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다음 제일 밑에 4번, 5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제한 물권, 뭐 지상권이 있다. 여기 노란색 없죠. 무조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일감 실손해 오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하면 끝납니다.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는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는 안날이 계약한 날이죠. 이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따로 외워두세요. 78번 소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에 자 일부 매실 나왔네요. 그럼 일부 매실은 아까 4번이었죠. 전에 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선의 매수인은 뭐뭐 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2번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있다가 무조건 틀렸죠. 여기 선의만 가능합니다. 3번 선의 매수인은 매실대 부분 비율로 대금액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지금 일부 매실됐죠? 일부 매실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의 안날 1년 낮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겁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아까 악의는 전해 해지만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X입니다. 이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실행 악의도 실손해 뭐든지 할 수 있죠.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뭐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자 악의는 해지만 할 수 있죠. 그럼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인정되고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대상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아까 5번이죠. 제한 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전해일감 실손해가 아니라 선의만 가능하다. 그럼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전달 달성 없다면 악의는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노란색 글씨 선이 보여요. 다음 밑에 1년 보입니까? 그럼 선이 안 날 1년이었죠. 80번도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1번은 노란색 글씨에서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죠. 우리 판례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여기처럼 목조물하자, 즉 물건하자로 봅니다. 맞았습니다. 이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 사실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죠? 전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목조물, 물건 자체 하자가 있어요. 근데 물건 하자에서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에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기처럼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자 매매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 규정도 임의 규정이라 면제 특약 가능합니다. 근데 4번처럼 자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알면서 알았네요.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 맺은 경우 그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면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아까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요. 유효. 여기처럼 무효라면 담보 책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5번 무효인 강제 경매 똑같아요. 경매제를 통해서 하자 있는 권리 경납받은 자는 경매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무효에서는 담보 책임 나오지 않습니다. 유효일 때만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법 71번부터 80번을 공부했습니다. 자, 타시움 동형 모의고사 이것도 알아 학기까지 이 과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음 2차 과목 중개사법 지금 잘 정리해야 되죠. 중개사법을 고득점이야 2차까지 최종 합격입니다. 이 책에도 특강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